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돈보다 운, 상위 1% 운의 비밀, 운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박성준 님이 지으셨고요. 소미미디어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지은이 박성준 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과 공간의 기운을 현대적으로 간파해내고 그 흐름을 읽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조언과 최적의 공간을 제안한다. 집과 건물을 짓는 건축가이면서 사람과 땅의 기운을 함께 보는 풍수 컨설턴트이다. 여러분들께서는 운이나 풍수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고 계시나요? 이제 우리가 운이라고 하면은 흔히 운을 알기 위해서 점을 보러 간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점을 보러 갔다 왔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더라, 이런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커서는 친구 따라서 이제 딱 한 번 점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 그 시기에 어떤 세상과 우주의 그 흐름 있잖아요. 그때에 내가 우주의 어떤 길을 받고 태어났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믿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풍수지리도 그렇고, 풍수지리에 대해서도 어떤 저희 사람들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곳에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어둡고 음침하고 더러운 곳에 가면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회피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풍수지리에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뭐냐면은, 개개인마다 다 타고난 어떤 운이나 성향이 다 틀릴 텐데, 그것만 믿고 그냥 살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좋은 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뭘 해도 잘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되고, 그다음에 운이 나쁘게 태어난 사람은 뭘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타고난 성향과 운은 제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자기 운과 성향을 보완을 해나가면서 살다 보면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제가 읽었을 때 좋았던 부분들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대기업 회장 일가, 기업인이나 정치인, 연예인과 연예인 가족들, 의사, 판사, 검사, 스님, 목사, 작가, 기자, 회사원, 미스코리아, 모델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이란 직업의 사람은 모두 만난 것 같다. 몇 조 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 사업이 망한 사람, 바람을 피우거나 바람 피운 배우자를 곁에 두고 있는 사람, 암 투병 중인 사람, 우울증을 앓고 현재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는 사람, 사업을 하다가 배신을 당하여 돈도 잃고 배신감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 직장 상사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등 영화에나 나옴직한 사연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도 무수히 만났다. 이제는 들어올 때 인사하는 모습, 표정과 태도와 말 몇 마디만 주고받아도 대략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겠구나 하고 유추가 된다. 꾸준하게 관찰하다 보면 작은 변화도 보이게 되고 앞으로의 인생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인지, 현재 어느 정도의 운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어떤 큰일이나 실패를 하게 될지가 가늠이 된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지금 보이는 모습은 비단 여기에서만의 모습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안 되는 사람은 일단 부정적이다. 무슨 말에도 수긍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의심하고 우선 아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또 말이 많다.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말하려는 의도가 불분명하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논점도 흐리다. 사업에 크게 실패하여 남은 것은 빚밖에 없다는 한 남자는 화와 짜증이 많아 보였다. 처지가 그러니 이렇게 되었다기보다는 오해하고 버럭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많은 듯 보였다. 그 성격에서야 어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버티고 남아날 수 있을까? 한 여자는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목소리나 말투나 제스처가 좋게 60대는 되어 보이는 복부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건방지기 짝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한 무시가 말과 행동에 배어 있었으며 자신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 무슨 종을 다루듯 행동했다. 자신은 마치 귀부인인 척하는 오만함과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이제는 아우라가 되어 그 여자를 감싸고 있었다. 그 주변에는 바보같이 착하디 착한 사람만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복이 없고 천박한 행동은 사용하는 단어나 몸짓만 봐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되는 사람은 차분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안다. 자신이 처한 처지나 상황을 설명하며 정말 진지하게 조언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조언을 듣고는 정말 궁금한 몇 가지를 묻고 대답을 들으며 자신이 스스로 정리하며 결정을 한다. 말을 할 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있다. 적어도 내가 돈을 내고 보는 것이니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저희 외할머님은 오래 사실 수 있을까요? 외할머니 건강은 어디가 안 좋을까요? 같은 황당한 질문도 하지 않는다. 가장 다른 점은 운명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운명이 나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운명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운명에 쫓겨 살아가기 쉽다. 운명이라는 것은 결정론적으로 당신은 이런 운명을 타고났으니 반드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단정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으니 매사에 너무 오만하거나 삶과 인생에 있어 건방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지나온 경험, 지혜, 지식과 논리로 행동하더라도 운명을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사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운명과 삶, 그리고 인생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항상 조심을 한다면 위기의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컨설팅을 위해 의뢰인의 집을 방문할 때가 있다.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 태도나 말투를 보고 사람을 파악하고 유추해 보는 일도 흥미로운 일이지만 집을 살펴보고 거주자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도 매번 무척이나 흥미롭다. 집에 들어가면 단번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집도 있고 상쾌하고 청정한 공기로 몸과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집도 있는데 공간은 아무래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담는다. 또는 아픈 사람이 집에 있다거나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를 반영하기도 한다. 아무튼 집은 그 사람의 취향이 반영되고 그 공간에는 거주자들의 감정이나 경험도 녹아나게 된다. 공간은 화목함이나 건강함도 담아내지만 다툼이 많았다거나 건강이 안 좋게 된 집에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가 알게 모르게 묻어있게 된다. 싸우고 다투고 윽박지르고 욕을 하는 등 그 공간에서 일어났던 경험도 배게 되고 그러면서 겪게 되는 괴로움, 분노, 슬픔, 우울함, 막막함, 초조함과 불안 같은 감정도 스며들게 된다. 그렇게 쌓여간 경험과 정서는 집의 분위기를 만든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에게서 미움을 받고 원망을 듣고 원한을 사게 되면 그 부정적이고 탁한 기운이 그 사람에게 묻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빈번할 텐데 누군가에게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가혹함은 억눌린 감정과 분노,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낸다.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무리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상대를 제압하여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마음에는 억울함이나 원망이 서리게 된다. 상대방은 저주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불신도 쌓여간다. 말을 해놓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태도는 익숙해지면 자신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말 한마디에 희망을 걸거나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실망을 안겨준다. 그 실망이 반복되면 외면이 된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게 된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혼잣말이 된다. 혼잣말은 흉하다. 누군가에게 전해지지 않고 되뇌어지며 혼자 말하고 그 말이 자신의 귀로만 전해지는 말은 말의 본질과 속성에서 벗어나 있다. 모름지기 말은 내뱉어지면 그것이 행동으로 흘러가야 한다. 말은 행동이 되고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말이 허공에 둥둥 정처 없이 떠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죽어도 죽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영혼처럼 말이다. 미움, 원한과 원망, 불신을 사지 않도록 하고 그런 마음이 상대방에게 남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을 둘러싼 에너지는 당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나라 끝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다. 돈을 허튼 데 쓰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낀다고 능사는 아니다. 궁상맞게 아끼고 다른 사람이 돈을 대신 쓰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흉한 일이다. 상대방이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웃으며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것은 수단이 좋은 것도 세상 사는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닌 재수가 없고 얼굴이 두꺼운 것일 뿐이다. 결혼마저도 사랑은 없고 오로지 돈의 잣대로 만나서 인생 편하게 얹혀 살려고 하니 참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대학 시절부터 돈 한 푼 안 쓰고 아끼며 다른 친구들에게 빌부터 기생비슷한 생활을 하던 이는 집안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렇게 20년 넘게 흘러도 변함이 없다. 모임에서 한참을 웃고 떠들며 사람 좋은 양 즐겁게 시간을 보내지만 계산을 할 때면 항상 대놓고 뒤에서 상황을 바라본다. 얼마나 이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지 제 아무리 술에 취해도 변함이 없다. 1차를 안 내고 2차를 내지 않았어도 3차를 가서는 뻔뻔하게 돈을 잘 버는 것 같은 친구를 지목하며 네가 사는 술 한 잔을 꼭 또 마시고 싶다고 한다. 이미 1차, 2차 모두 계산을 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고 그렇게 아껴서 한남동에 고급 빌라를 산 것 같지는 않았다. 처가의 도움을 받아 집을 사서 살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눈치였다. 이렇게 얻어먹고 돈을 쓰지 않아서 그만큼 돈을 벌었거나 모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정작 깎아먹은 운은 어찌하려고 하는가. 마치 도로 아래 푹 꺼진 대지에 있는 집인데다가 대문 앞으로 급한 경사로가 있고 옹벽이 앞을 콱 막은 매우 흉한 집을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하다. 운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베풀고 선심을 쓰고 다른 사람이 이익을 먼저 취한 후 자신은 뒤늦게 챙길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이다. 누구나 돈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를 생각해보면 큰 돈을 사기당했거나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투자에 실패했을 때이지 당연히 내야 할 도리의 돈을 썼을 때는 아니다. 당연하게 써야 하는 돈을 공상맞게 아끼지 말고 여유가 있다면 또는 상대의 좋지 않은 처지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면 조금 더 베풀면 된다. 티가 나지 않게 말이다. 돈은 흐르고 돌아야 돈이다. 공간에도 쓸데없는 물건이 쌓이면 산만해지고 찌꺼기가 가득하게 되어 좋은 에너지가 순환되지 않는다. 적당한 양의 쓸만하거나 값어치가 있는 것을 담고 있어야 소유하는 것이지 다량의 물건을 이유나 목적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혼란스러워질 뿐이다. 하물며 고물상의 물건들도 판다라고 하는 변치 않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말을 함에 있어서도 물건처럼 쓸데없는 말이 쌓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한다는 것은 오해가 없도록 서로 뜻을 잘 전달하여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뜻이다. 소통 전에는 각 객체가 바로 서는 태도가 중요하다. 바로 선다는 것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위계적인 마음이 없는 것부터 시작한다. 내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는 마음을 없애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어야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태도가 생긴다. 태도의 기미가 이상하면 상대는 본격적인 소통이 되기 전부터 불쾌함을 느끼게 된다. 한 시대를 풍미한 이제는 70이 넘으신 방송인 H님은 뵐 때마다 겸손함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언행으로 많은 깨달음을 주신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기꺼이 가운데 자리를 후비에게 양보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보이셨고, 엘리베이터에서는 두 손을 모으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예의를 갖추려는 모습을 보이셨다. 이제껏 당신의 삶과 일상에서 했던 지나간 실수에 연연해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자신의 언행에 정성을 다하고 행여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 가득한 말로 상처받는 타인은 없는지 주위를 세심하게 둘러봐야 할 일이다. 후배들이 자기 개발을 하고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말이나 이 카페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은 얼핏 들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옳게 보이는 말이지만 그 이면의 목적이 후배 강사들의 강연 수수료나 실제로는 카페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저런 말처럼 위선적이고 건방진 말도 없다. 건방지고 화가 난 듯한 태도와 말투, 짜증이나 불만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위선적인 태도, 항상 자기 본의로 멋대로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몰상식적인 태도는 첫인상부터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주어 자신을 보여주기도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 언령이라는 말이 있다. 말에는 영적인 힘, 즉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이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자기 자신이 되건 타인이 되건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하게 된다. 말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되뇌는 말이 될 수도 타인과의 소통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건 소통을 하건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목적이 없는 말은 혼잣말이 되고 중얼거리는 것은 오늘 깎아먹는 흉한 일이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갚으려고 한다. 식사를 함께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며 기회가 될 때 어떻게든 꼭 갚아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기도 한다. 하지만 매일의 일상에서 나는 누군가의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기는 쉽지 않다. 빡빡하게 하루의 계획을 정해놓고 살다 보니 누군가에 의해 계획이 틀어지거나 방해받기라도 하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심지어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무수히 많은 은혜를 입고 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갚아야 할 은혜는 차고도 넘친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서는 여기까지 무사히 살아올 수 없었을 것이다. 매일의 일상도 마찬가지이다. 아침 식사의 고기 반찬은 소의 생명을 빼앗아 먹고 있는 것이고 태양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따사로운 햇살로 찌뿌둥한 아침에 활력을 주었으며 출근길 도로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 출근길 앞차의 양보로 회사에 지각하지 않을 수 있었고 운전자들이 교통 질서를 잘 지켜준 덕분에 사고 없이 무사히 회사에 출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행복감에 젖을 수 있다.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나 현재도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행복한 시기일 수 있다.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가져야 한다.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읽을 수 있고 강과 바다, 산이 있어서 언제든지 산책과 여행을 할 수 있다. 우리 삶과 인생은 조금 덜 소유하더라도 사물의 가치를 즐길 수 있다면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풍요롭다.
자신도 살아오면서 이미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폐를 끼치고 피해를 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살아있는 은혜로움에 감사하며 당연하다고 느끼는 일상에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은 부르는 피하고 우는 끌어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다. 공간을 꾸민다는 것은 단지 표면적으로 예쁘게만 보이게 만드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잡지에 나올 법한 화려하고 강렬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공간이 일상의 일부가 되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나은 삶을 살도록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공간을 꾸미고 바꾸는 의미가 생긴다. 공간을 가꾸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결국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과 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공간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곧 내 일상과 삶에 진지해지며 자신의 인생에 정성을 들이려고 하는 마음과도 통한다. 그러니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며 매일 정성을 다해야 한다. 사람과 공간과의 관계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쏟은 정성은 비록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통하기 마련이다. 그 정성과 노력은 공간에 묻어나며 켜켜이 쌓이기 때문이다. 별다른 이유가 없이 꾸미기 위해 만든 화려한 패턴이나 문양은 도리어 눈에 띄는 불규칙한 시각적 공해가 되어 일상이 묻어있는 공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눈의 피로감도 늘게 되고 업무나 공부를 해야 하는 공간에 그런 시각적인 자극이 있다면 집중하기 어렵게 된다. 원색이나 자극이 강한 컬러는 의식하지 않더라도 알게 모르게 의식이 되고 시선이 끌리게 되어 안정감을 떨어뜨리게 된다. 다양성이라는 것도 중심을 잡고 맥락이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무엇보다 본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힘은 단순함과 간결함이다. 공간에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공간이라는 환경은 미적으로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내적으로도 충만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서 몰입하고 행복을 느끼고 고독함을 덜어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만들거나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영역이다.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간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생기가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공간을 원하지 않는 물건, 바라보고 있으면 화가 나거나 답답해지는 물건들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일단 어질러진 방을 정리하고 물건이 흩어져 있거나 아무렇게나 쌓여져 있는 곳도 정리를 한다. 그 후에 봤을 때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물건들로 공간을 채우는 것이다. 적어도 기분 나쁜 물건, 화가 나는 물건, 우울해지게 하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없애다 보면 결국 자신을 기분 좋게 하고 설레게 하는 물건들만 남게 되고 그 물건들로 둘러싸여진 공간이 될 것이다. 옷, 책, 신발, 각종 소지품과 소품에서부터 가구에 이르기까지 나를 설레게 하는 물건들로 채워져 있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공간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입가에 웃음이 나지 않는가? 또 그렇게 기쁘고 좋은 마음은 살고 있는 집과 방에 자연스럽게 배어들게 된다.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공간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자살을 한 집이나 강도나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꺼릴 것이다. 그 사건과 에너지가 공간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느끼는 즐거움, 기쁨, 유쾌함과 밝은 에너지도 오랜 시간을 갖고 자연스럽게 배어들게 된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변하기가 어렵다. 사고방식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람은 늙어가기는 하지만 곱게 늙기도 쉽지 않고 또 근본이 바뀐다는 것은 여간해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타고난 성향과 기질로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선택하고
사건에 대응하다 보면 자신의 기질이 더 강해지기 마련이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해도 사람은 잘 변하기 어려우니 오히려 강산이라는 자연이 사람보다 더 이해하기 쉽고 유연하다. 사람이 변하려면 역동적인 경험이 쌓여야 한다. 밋밋하고 평범한 일상이라면 그것을 수십 년 반복해봐야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의 근본을 흔들어 놓기 어렵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자극의 경험에 의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스승이나 책을 통한 배움 또는 인생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바뀔 수 있다. 학교를 다닐 때는 자신의 기질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 외부 자극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공부를 하면서 기껏해야 1년 정도의 선후배 관계가 형성이 되니 좋으면 친구로 잘 지내고 좋지 않으면 조금 멀리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지내는 환경이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이 차이만 해도 20살이 좋게 넘는 관계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외부적인 자극이 생기면서 자신이 어떤 것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해 몸과 마음이 반응하게 된다. 어릴 때는 차분하고 말도 없는 착한 아이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변했어요. 이렇게 센 아이인 줄 몰랐어요. 라며 자식 걱정을 하는 부모는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 단기간에 자신의 근본과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스승을 만나 깨닫는 것이다. 물론 반드시 선생님이라는 스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둘도 없는 친구나 선후배 또는 회장님이나 어르신들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와 다양한 인연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관점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시간이라도 보다 더 밀도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일상인의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는 타인의 몸과 마음으로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발전해 나간다. 물론 편협한 시각이나 그릇된 욕망에 의한 관점은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므로 그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은 시간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경험이나 제대로 된 인연과 연이 닿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스승보다는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자신의 근본을 충분히 흔들어야 한다.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고착화되면 결국 썩는다. 움직이고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다양한 가치로 자신을 흔들다 보면 어떤 가치에도 쏠리지 않는 인생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학교 다닐 때 꼭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던 책상 정리 정돈을 한다. 그리고 피곤하다는 적당한 핑계가 그럴듯하게 생기니 공부는 다음 날로 미룬다. 공부를 못해서 하루를 망쳤지만 그래도 정리정돈은 했다는 것을 위안 삼으며 공부는 뒷전이 되고 이런 패턴은 다음 날에도 여전히 이어진다. 전형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못하는 아이들의 유형이다. 목욕을 하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가 잘 되지 않는 성격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타협하고 그 습관을 바꾸는 편이 낫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완벽하고 싶다는 마음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단번에 성과를 내어 큰 일을 이루고 싶다는 압박감 때문에 작은 일로 보이면 관심이 생기지 않고 시작도 안 하려고 한다. 큰 일만을 고집하며 허황된 꿈만을 꾸게 된다면 작은 일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어느 누구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믿고 덥석 큰 일부터 주지는 않는다. 작은 일에서부터의 성과들이 큰 일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다. 하다 보면 실패나 실수를 하지만 그것들이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된다. 애초에 자신이라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얼굴 같은 외모도 성격도 능력도 고치려고 한다면 모두 다 뜯어 고쳐야 할 정도일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실행력과 그에 따라 기대해 볼 수 있는 성과는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라고는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요즘은 일을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하고 또 진행하면서 때로는 즉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하나하나씩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짓는 신속함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하다. 현명한 사람들은 어차피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함이나 알 수 없는 해답을 얻기 위해 유한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완벽하고 정확한 일이 아니라면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시작도 하지 않겠다면서 소소한 일의 성과를 미루고 외면하지도 않는다. 산의 정상을 오르는 일에 한 발 한 발의 보폭이 완벽하고 크게 움직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 멀리 보이는 산 정상을 보면 기가 죽고 오를 의욕조차 상실되고 만다. 기가 꺾인다. 그저 내딛는 발끝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리듬에 맞는 보폭으로 앞을 향해 오르다 보면 어느덧 산 중턱까지 올라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완벽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태초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시간이 흐르면서 곱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 완벽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숙해지며 비로소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은 한순간,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외부로 드러나 보인 것이 지금일 뿐이다.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하나씩 만들어져 오다가 폭발하여 드러나 알게 된 순간을 일어났다 하고 생각하는 것 뿐이다. 실제로 보인 것이 지금이니까 말이다. 보이지 않을 때도 오랜 시간 다양한 방법으로 징조를 보여줬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 없는 것이고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볼펜을 손으로 잡고 있다가 놓으면 떨어진다. 볼펜을 손에서 놓은 원인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지는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인과관계는 운으로 보기 어렵다. 운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진행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로 관운이라는 것은 승진, 출세를 말하거나 공무원이나 선생님 또는 큰 조직에서 직위가 올라가는 운을 말한다. 이 관운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타고난 천성적 기질에서 기인한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명예를 얻으며 성취하는 것을 지향하는 천성적인 기질은 어릴 때부터 서서히 꾸준하게 발휘되어 온다. 회장, 반장 같은 임원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나이가 들면 직업이나 직위로 남들 앞에 우뚝 서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쉽다. 이렇게 천천히 준비되어 온 관운의 기질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 돈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출세와 승진 또는 어떤 조직의 장이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운은 이미 미리 결정되어 있어 내가 현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변화시킬 수 없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건이나 외부 자극에 대한 자신만의 일관된 대응 방식이 앞으로의 운을 만들어간다. 삶과 인생의 선택과 대응 방식은 어떤 추세를 만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추세의 에너지가 응집이 되어가다가 결과적으로 폭발적인 기운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 말과 목소리, 행동과 습관, 표정과 태도, 걸음걸이 같은 모든 것들도 장차 다가올 운을 천천히 만들고 있다.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부터 고치고 바꾸어야 운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운의 원인이 되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잘 살피고 성찰해야 하는 이유이다.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그럼 운이라는 게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큰 돈 벌고 잘 살 수 있는 거니까 막 살면 되겠네. 라는 식으로 말이다. 참으로 무식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관련된 책 몇 권은 읽어보고 그 실체에 어느 정도는 근접한 공부가 되어야 하고 공부가 된 후에라도 조심스러워야 한다. 운에 대해서 마구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운을 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인생의 운과 삶에 대해서 특히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숱하게 고민해보고 사람들의 내밀한 상처와 서러운 고통에 직면하여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운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어딘가에 갇혀있더라도 사람은 그 환경에 반응을 한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묶어놓으면 그 상황을 깨고 나가려고 한다. 온종일 매듭을 풀기 위해서 동분서주 바쁘다. 사람은 사람이나 공간 같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존재를 할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15년 동안 사설 감금방에 갇힌 한 남자의 이야기인 영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은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쇠젓가락으로 굴을 파기 시작한다.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항하게 된다. 움직여야 운이 생긴다. 가만히 정체되어 있고 순환되지 않으면 운이라는 것이 애초 생겨날 수도 없다. 돈을 벌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건강을 챙기려고 해도 움직이고 이동해야 한다. 회사를 옮기려고 했는데 팀장님이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서 이직을 못했어. 그때 이직만 했다면 분명 달라졌을 텐데. 사실 그날 그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현금이 없어서 매수를 못했어. 지금 와서 보니 3배는 올랐네. 그때 그 친구와 화해했다면 좋았을 텐데. 참 좋은 친구였는데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질 못했어. 등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 다 알고 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들이다. 참 부질없는 이야기이다. 나는 똑똑하고 현명해서 다 알고는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하지 못했다는 말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저 자기 위안일 뿐이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망설인 이유와 핑계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민망함, 용기가 부족했던 것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만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은 행동해야 열매가 된다. 제 아무리 품종 좋은 씨앗을 움켜쥐고 이 씨앗 정말 우수한 품종이라 심기만 하면 대박이지 라고 말해봐야 심는 행동이 없으면 변하는 것은 없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스스로 바뀌지 않고 변화된 미래를 꿈꾸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일 뿐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변화 속에서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나 실수를 해도 그 경험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오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운을 스스로 만들고 운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시작이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들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운의 힘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의 내용은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타고난 운명을 살아나가면서 다듬어가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고 어떻게 내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개척해 나가는데 힘이 되는 책이 아닐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가 조금 힘들 때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고 잘 풀리는 게 없을 때 그럴 때 곁에 두고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이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